이번에는 공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재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리를 통해서 저는 이제 카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RTM 공정과 오토클레이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카본이라는 섬유를 적층을 한 다음에 어떻게 경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RTM을 가지고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제품을 보셨을 때 보통 이거가 카본이라고 하는데 카본 한 장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었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보통 이 카본이라는 게 소재를 한 장, 두 장, 외부 패턴이 양쪽에 있고요. 내부에 적층된 잘라진 조각들이 들어감으로써 핀의 부분별 강도를 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핀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제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셀로판지를 준비해봤어요. 투명한 셀로판지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적층이라든지 어떤 거를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투명한 셀로판지를 카본 원단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잘라진 패턴을 한 장 놓고요. 또 잘라진 패턴을 한 장 놓고 또 외부 패턴을 한 장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본이 이렇게 섬유가 이렇게 놓아지게 되면 원단을 보면 원단 두께가 달라질 거예요. 이 부분은 4장, 이 부분은 3장, 그리고 이 부분은 2장이 되면서 두꺼워진 부분부터 얇은 부분까지 부분별 강도 변화가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만지셨던 이 카본 원단이기 때문에 물렁물렁해요. 그러니까 얘를 경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RTM 공법은 여기서 플렉시블한 레진을 쭉 밀어줍니다. 그러면 섬유에 촉촉하게 그 레진이라는 본드 성질이 함침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굳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늘에서 굳히면 너무 오랜 시간이 되겠고 그건 진짜 수공업이겠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들은 보통 이거를 열 건조기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드라이기를 해서 성형이 되면 이와 같은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제품이. 근데 이 RTM 공정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원가가 조금 오토클레이브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가 핀이겠지만 모든 핀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가 핀들 같은 경우는 카본의 원단은 실제로 몇 장 들어가 있지 않는데 레진의 두께를 두껍게 함으로 인해서 이 제품의 강도를 변화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풀카본이라고 하지만 이 카본의 함유량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일 수 있고요. 제품을 본인들이 알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실제로 다이빙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인데 RTM 제품으로 된 핀을 사용하고 저희가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다이빙을 하고 오후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그냥 떼약볕에서 이렇게 세워놓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레진이라는 성질의 본드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뜨거운 열에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은 성형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하려고 딱 들었는데 이 제품이 이대로 휜 상태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핀을 더 이상 쓰지 못한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핀 자체가 너무 분명히 강도가 이만큼이 되었던 것 같은데 높은 열에서 계속 열을 받다 보니까 성질이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물렁물렁해진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바다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만 온도차가 났잖아요. 뜨겁게 있었다가 찬물에 들어가니까 얘가 파삭하면서 블레이드가 부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RTM 공정으로도 이런 부분이 단점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구성 혹은 내부의 카본의 함유량이 좀 더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레진이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VRTM 진공으로 조금 더 흡착해서 여기서 공정을 하나 더 하는 거죠. 흡착해서 레진을 집어넣는 방법. 또 하나는 UHC라고 해서 울트라 하이 프레셔 컴프레셔 하이 컴프레셔라고 해서 조금 더 흡착을 해줘서 이 부분 내구성을 좀 더 높이는 방법들 혹은 적층을 내부에 좀 더 넣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마다 본인의 공법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토클레이브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토클레이브는 이와 같은 카본 원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선 원단 자체가 틀려요. 얘는 오토클레이브 공법의 제품은 이 프리프레그라는
카본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오토클레이브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적층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와 같이 원단이 4장이 들어갔을 때 이 상태에서 R팀 같은 경우는 레진을 쏴서 이거를 딱딱하게 경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클레이브는 이 경화 작업, 그러니까 레진을 사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카본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약간의 레진은 필요한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프리프레그 안쪽에 너무 얇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두께도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얇기도 하고 이렇게 뜯어보면 약간의 끈적임이 있는데 이게 레진의 함유량이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카본 함량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프리프레그를 적층한 상태에서 얘를 진공으로 또 흡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흡착을 해서 이 내부의 적층의 높이를 완전히 좀 잡아준 상태에서 열 챔버에 들어가는데요. 고압 챔버예요. 굉장히 높은 고온으로 구워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굽는 동안에도 진공으로 계속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카본의 함유량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뭐 레진은 정말 지금 눈곱만큼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진공으로 흡착하다 보니까 내부에 기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높은 열에서 가공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얘가 성형된 그 온도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 이 제품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같은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상황에서 RTM하고 오토클레이브를 이렇게 놔면 오토클레이브는 그 다음날 뭐 이렇게 놔도 다음날 이렇게 쨍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높고 그리고 탄성 보건력도 굉장히 좋고 중요한 거는 굉장히 가벼워져요. 제품이. 근데 단점은 있죠. 모든 제품엔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단점은 뭐냐면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품 공정이 너무 까다롭고 구울 때도 한 24시간 정도의 공정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원가 상승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토클레이브로 만든 제품들은 상당히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장점은 카본 함유량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속일 수가 없죠. 안쪽에 강도 변화를 레진으로 하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한 교육생 여러분들에게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